2010년 6월 10일 아침 6시입니다. (60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날이군요. 이제는 거의 60만세 운동은 잊혀져 가고 있고, 아마 1987년입니까? 이한열 당시 연세대 학생 이한열 죽음이 이어진 60항쟁이 요즘 사람들에겐 더 강하게 머리에 찍혀 있을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아침 6월 4일 아침에 방호제 영상편지 60번째를 하고 점심 일찍 먹고 2시쯤 출발해서 홍성으로 해서 친구들과 만나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또 서산으로 옮겨 아침에 보원사 돌아보고, 저는 보원사 부처님이라고 부릅니다만 흔히 서산 마해삼존불로 알려진 세계의 미소 부처님들 뵙고 간월암으로 가서 보트를 타고 간월도를 돌아보는 호사도 누리고, 그렇게 해서 또 저는 친구들은 떠나보내고 저는 완주 송광사로 가서 하루 푹 잘 쉬고, 오랫동안 뵙지 못했던 분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많이 편찮으신데 이번에 굳이 거길 가서 인사를 드린 이유는 또 따로 있습니다. 언젠가 글로다 표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푹 쉬고 이튿날 해인사로 옮겨가서 해인사에서 1박을 또 잘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미스터 트롯인가 하는 요즘 한창 뜬대는 젊은 트로트 가수들의 노래도 들어보고, 일요일 낮에는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남북한군을 물론이고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 전사자들, 중공군 전사자들, 해서 그 또 민간인 피해자들 거의 140만 명에 이르는 희생자들의 고혼을 달래는 수륙대제를 참관하였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기획이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묵을까 하다가 또 여의치 않아서 늦게 거제도로 가서 그냥 숙소를 잡고 일찍 쉬고, 이튿날은 서울에서 직장을 퇴직하고 마무리까지 하고 온 가족이 거제도로 가서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후배 만나고 같이 해인정사의 자원스님을 뵙고 왔습니다. 또 이 고향 여주가 고향이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 스님과 초등학교 동창들이 제 외가 쪽으로 팔촌 동생들도 있고 그래서 참 반갑게 지내고 그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또 출발해 영광 불갑사로 가서 정말 편하게 푹 쉬고 어제 아침 나오면서 장성 백양사까지 들려왔습니다. 강행군을 했습니다. 와서 보니 채마밭에 잡초가 무성해졌고, 다니면서 보니까 참 가뭄이 심각하겠습니다. 방호제는 늘 물이 넘쳐서 그 걱정을 안 하고 있는데, 또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 이 인간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충주의 어느 곳에서는 사과 농가의 거의 70~80%가 무슨 이상한 병을 공격을 받아서 굴삭기로 사과나무를 파묻는, 여러 해 전에 소, 돼지를 파묻는 일은 있었지만
과수원의 나무들을 다 땅을 파고 묻는 이런 사태는 아마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야, 이게 뭐 자연이 인간에게 대한 너무 그러지 말라고 경고를 보내는 것인지 복수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좀 재앙입니다. 예,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오늘은 아주 오래간만에 불교 경전에 나오는 얘기로 오늘 방호제 영상편 61번째 주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전 내용을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구따라니까야 깔라마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마을에 들르는 수행자마다 자기 말이 옳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그르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헛갈리고 혼란스러워하는 깨사뿌따 마을의 깔라마 사람들에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문으로 들었다고 해서, 대대로 전승되어 온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 해서, 우리의 성전에 쓰여 있다고 해서, 논리적이라고 해서, 추론에 의해서, 이유가 적절하다고 해서, 우리가 사색하여 얻은 견해와 일치한다고 해서, 유력한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해서, 이 사무는 우리의 스승이시다라는 생각 때문에 진실이라고 받아들이지 마시오. 그대들은 참으로 스스로가 이러한 법들은 해로운 것이고, 이러한 법들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이러한 법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것이고, 이러한 법들을 전적으로 받들어 행하면 손해와 괴로움이 있게 된다라고 알게 될 때 그것들을 버리도록 하시오. 네, 왜 이 말씀을 수많은 경전이나 불교 경전이나 뭐 명언들 중에서 오늘 이렇게 뽑아서 하느냐 하면, 요즘 소문이 그렇다, 또 어느 신문에 났대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군가를 모함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자살로 몰고 가는 일이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각기 가짜 뉴스를 단속해야 된다, 뭐 독일서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 아주 엄한 처벌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고 나오는데, 실은 그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또 가짜 뉴스를 그냥 무턱대고 퍼나르고 그걸 근거로다가 누군가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어떤 사태의 윤모 씨도 본인은 뭐 하면은 언론과 검찰이 우리를 이렇게 몰고 간다 그러지만, 과거의 자신들의 행태를, 자기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행태를 한번 되돌아본다고 하면 그 점에 있어서는 결코 더하면 더했지 모자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대편이 가짜뉴스 퍼나른다고 막 공격하대는 사람들이 자신들도 똑같이 가짜뉴스를 퍼나르고 만들어내고 이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물론 한국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기 부처님이 예로 든 얘기들은 이 정도만이라도 되면 좋죠. 이것이 논리적이다, 야, 이게 이유가 적절하다, 이 정도만 돼도 다행이겠지만 부처님은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확실한 사실이 아니면은 함부로 퍼날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십니다. 이 경전이 아니고 여러 군데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설사 내 말이라고 해도 그것이 어긋날 때가 있다는 얘기를 하세요. 진실에 어긋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옳다고 함부로 믿지 말으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오래간만에 돌아와서 세탁기에 삶는 빨래 기능 돌려서
수건 등등을 빨고 있습니다. 하나 더워서 걱정입니다. 6월 초에 32도까지 올라가고 그런 일들은 그럼 7월, 8월 그 더위는 어떻게 견디라는 것인지 올 여름도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어제 또 방어제 들어오자마자 모기들이 환영을 하는 건지 하여튼 뭐 여러 방울 물렸습니다. 61번째 편지는 오늘은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마치겠습니다.